저는 도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할 강태성입니다. 내용은 많긴 한데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목차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 정말 짧게 기본 개념 보고 갈 거고, 그리고 도커 네트워크의 용어와 같은 기본 개념,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도커 네트워크의 드라이브, 그리고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컨테이너 외부 노출과 퀴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기본입니다. 저희 이제 이 정도는 다 아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복기를 해보면, 우선 많이 들었던 나트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나트라는 네트워크는 간단하게 저희가 공유기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사설 네트워크, 즉 하나의 IP를 다른 IP로 바꿔주는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을 나트라고 이야기하고, 공유기가 대표적으로 사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사설 IP를 밖으로 나가는 외부 공유 IP로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적용된 규칙에 따라서 외부나 내부에서 나가는 그런 트래픽의 허용과 거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브릿지 네트워크는 호스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랑 가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동등한 수준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라서 내부의 사설 네트워크로 하나의 호스트의 내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호스트와 동일한 장비에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호스트와 같은 네트워크 대역의 IP를 할당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 세 가지 용어를 더 보고 갈 건데요. 5가지 용어 더 보고 갈 건데요. 먼저 IP는 다들 알다시피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고, 그 뒤에 붙는 포트 번호는 그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찾아가기 위한 주소입니다. 그러면 포트 포워딩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특정 네트워크 요청을 특정 포트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나 장비로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게 공유기와 같은 장치에서 수행하는 포트 포워딩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공유기에 연결된 특정 컴퓨터의 이 네트워크 장치, 즉 컴퓨터에 전달하는 포워딩이고요. 그리고 내 컴퓨터로 들어온 특정 포트의 요청을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가상 머신의 포트로 보내는 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즉 내부 네트워크 장치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뭔가에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텔레파시 하듯이 아무것도 없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단 장비가 하나씩 필요한데요. 서로 양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는다고 하면 손이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말단 장비인 것처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말단에서 연결을 해주는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상화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드웨어 장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NS는 이름 그대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서 이름으로 된 특정 문자열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서버를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기본을 알아봤으니까 도커 네트워크의 기본 알아볼 건데요. 도커에서는 약간 헷갈리게 요 이름이 반대입니다. 브릿지 네트워크가 실제 브릿지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존의 나트 네트워크와 유사하고, 호스트 네트워크는 기존의 브릿지 네트워크와 유사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에서는 격리된 환경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때문에 포트의 경우 2가지가 있는데요. 내부 포트는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포트를 이야기하고, 외부 포트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있는 호스트의 포트를 이야기합니다. 도커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도커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가상화된 장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도커 제로입니다. 얘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연결된 공유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브릿지 네트워크 방식으로 생성이 되고, 기본 IP는 172.17.0.1에 16의 서브넷을 가지는 IP 대역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서브넷 대역이 이렇게 되게 되면 앞에 2자리가 네트워크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가 되려면 이 앞에 2자리가 뭔가 바뀌면 되겠죠.
예를 들면 172.17이 아니라 171.18이 되면 다른 네트워크가 되는 거 다들 지금 잠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도커 제로 네트워크가 생기면 이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와 연결되기 위한 가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한 쌍씩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커 제로에 연결되는 말단 하나, 컨테이너에 생기는 말단 하나,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추가될 때마다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나, 도커 제로에 연결되는 VETH라는 가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쌍으로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은 컴퓨터 안에 컨테이너가 2개가 실행되고 있어서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2개지만 오른쪽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추가적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면 VETH도 하나가 더 늘어날 거고 이 컨테이너도 인터페이스를 하나 가져서 쌍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가 추가될 때마다 이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컨테이너의 IP는 끝자리 기준으로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 법칙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도커 제로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외부와 통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릿지 방식으로 호스트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커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특징은 기본 네트워크의 특징은 반드시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통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커 제로를 통해서 내부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컨테이너가 외부와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도커 제로를 거치게 돼 있겠죠.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중지가 되면 도커가 중간에 실행이 중지가 되면 이 IP 자체는 유지를 하고 다시 실행이 되면 이 IP 그대로 켜집니다. 하지만 도커 컨테이너가 삭제가 되면 이 IP는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로 남게 되고 다음번에 생성되는 컨테이너는 이 사용할 수 있는 IP 중에 가장 번호가 낮은 IP로 우선적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요 기본 네트워크는 DNS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고 IP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IP를 통해서 컨테이너 간 통신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커는 이 좋은 DNS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보면 도커가 처음 설계되었을 때는 단순성과 성능 위주로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초기 도커 네트워크의 설계 목표가 위 목표처럼 간단한 네트워크의 격리 그리고 IP를 통한 컨테이너 간 통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 DNS와 같은 추가적인 고급 네트워크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 도커 제로는 성능과 단순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DNS와 같은 고급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도커의 네트워크 드라이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트워크 드라이버라 함은 도커의 그냥 네트워크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브릿지인데요. 아까 네트워크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되지만 브릿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네트워크 용어로는 NAT와 동일한 옵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일 호스트 내에서 컨테이너 네트워크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스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내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가상 네트워크 장비가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밖에 있는 요 파란색이 저희 호스트 컴퓨터고요. 요 호스트 컴퓨터 안에 가상의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가 되고 이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내부망처럼 연결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트와 동일한 형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브릿지 네트워크가 되는 도커 제로는 이런 IP 대역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호스트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네트워크의 브릿지랑 같은 개념인데요. 컨테이너가 호스트 네트워크의 장비와 설정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말은 호스트와 IP 주소가 같습니다. 그냥 호스트와 동일한 IP를 가지고 호스트와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을 똑같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비 그대로 사용해서 호스트가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 직접 외부로 통신 요청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즉 이때 도커 컨테이너는 호스트 네트워크일 때 하나의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호스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성능이 중요하고 격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 드라이버로
MySQL이라는 컨테이너를 3306번 포트로 컨테이너화해서 실행을 하면 실제 호스트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이 격리된 네트워크 3306은 실제 호스트의 3306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다음은 좀 이제부터는 좀 가볍게 넘어갈 건데 오버레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같은 호스트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끼리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사실 쿠버네티스나 도커 스움과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호스트 내에 있는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오버레이 네트워크고요.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대의 서로 다른 호스트 간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드라이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직관적인데요. 원래는 이 네트워크 장비, 가상의 네트워크 장비가 하나의 호스트 안에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여러 대의 호스트 위에 설치가 돼서 마치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 같은 형태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서 다루진 않았는데 이 원리는 그냥 물리적 네트워크로 가상의 네트워크 터널을 생성하는 원리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맥VLAN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이것도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까 호스트 네트워크가 호스트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실제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호스트의 네트워크 장비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다르게 그 네트워크와 동일한 동급의 네트워크 대역의 IP를 부여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스트 방법일 때는 만약에 호스트의 IP가 192.168.0.3이었다면 그때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IP도 192.168.0.3이 되고 그런 방식인데 맥VLAN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192.168.0.2가 되면 이제 얘랑 같은 네트워크 대역대에서 순서대로 IP를 부여받습니다. 즉 얘는 이 호스트 내부에 연결된 작은 네트워크의 개념이 아니라 호스트가 연결된 하나의 공유기와 같은 장비에 병렬로 연결된 네트워크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테이너는 마치 이 네트워크 장비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된 것처럼 인식을 하게 동작을 합니다. 얘는 어떨 때 사용하냐라고 하면 레거시 앱에서 직접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즉 호스트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뭔가 공유기를 조작하고 아니면 공유기를 통해서 통신을 할 때 사용합니다. 호스트와의 차이점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주 쓰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논 네트워크 드라이버입니다. 얘는 이름 그대로 그냥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을 때 구성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입니다. 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같은 걸 같이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간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할 때 백그라운드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배치 처리를 하는 등 상호작용 없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하는 컨테이너에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기본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꼭 그러면 도커에서는 기본 제공해주는 도커 제로 네트워크만 사용해야 되나?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를 직접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까 도커 제로의 단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추가적인 네트워크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NS 서비스와 같은 추가적인 네트워크 고급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컨테이너의 성질에 따라서 보안과 격리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내장 DNS를 사용해서 이 컨테이너가 죽고 살아날 때마다 IP가 바뀌는데 얘를 DNS를 사용하면 이름으로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소가 아무리 바뀌어도 저희는 이름으로 고정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도커 컴포즈도 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 도커 컴포즈 내용입니다. 그럼 도커 컴포즈는 뭐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개별 실행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야물 파일 형태로 정의가 되고 서비스, 네트워크, 볼륨 의존성 등의 설정을 미리 작성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서 사용하는 게 도커 컴포즈입니다. 이때의 핵심은 네트워크적으로 봤을 때 도커 컴포즈로 만들면 기존의 도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새롭게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망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즉 도커 컴포즈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DNS 서비스와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도커 컴포즈로 만든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은 IP가 아니라 이름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원래 존재하던 도커 제로 기본 브릿지인데 만약에 저희가 컴포즈를 통해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브릿지 모드로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IP를 자동으로 할당하게 되고 요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들끼리는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DNS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어서 IP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백엔드나 DB와 같은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네트워크들은 모든 설정을 다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의 외부 노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그냥 실행만 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그냥 호스트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격리된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에 결국 저희가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현재 호스트에는 다양한 포트가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도 특정 격리된 상태에서 포트로 실행 중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과정도 포트 포워딩입니다. 호스트의 특정 포트를 내부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특정 포트로 포워딩을 하게 되면 이제 호스트의 특정 포트로 오게 되면 연결된 포트 포워딩을 타고 내부의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얘는 브릿지 네트워크 기준이고요. 그래서 호스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별도의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호스트는 여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퀴즈 문제를 한 2개 정도 준비했는데 간단한 퀴즈입니다. 브릿지 네트워크에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컨테이너는 동일한 포트 번호 3306으로 실행되는 DB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여러 개의 이 MySQL 컨테이너, 3306에서 실행 중인 MySQL 컨테이너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호스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컨테이너가 동일하게 여러 개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약간 어느 숙제 개념으로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